그렇다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 때가 지면 다 거의 사주게 되는데요. 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게 하는 방법, 아이를 발전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 만나서 주로 그래서 너희들이 게임하고 뭐 하는데 스마트폰 가지고 뭘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동안은 게임만 문제였거든요. 게임 때문에 폭력성, 게임 때문에 분노 뭐 이런 것들이 문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게임, 검색, 유튜브 이렇게 세 가지 제일 많이 하고요. 검색에는 웹툰 같은 것들 이제 보는 것들이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외에도 SNS 사용 같은 경우도 여학생들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사용을 하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시죠. 아, 옛날에는 뭐 게임만 하니까 폭력적이고 분노 조절도 안 되고 문제가 많았는데 우리 아이 보니까 뭐 건전하게 검색하고 뭐 그러던데 이제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유튜브도 SNS도 웹툰도 다 폭력적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음란물과 연결될 수 있어요. 또는 쇼핑이나 채팅 같은 것들과 중독으로 연결되거나 범죄와 연결될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 물어봤어요.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하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무엇을 사용할지에 대한 내용 지도 거의 없으셨어요. 그러면 무슨 지도하세요? 얼마나 사용하는지 시간, 주로 이걸 지도하고 계셨고 시간 지도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뺏거나 없애거나 이런 방법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많이 안 쓰는 게 최선이긴 해요. 특히 영유아는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들을 맛보면서 뇌가 충분히 발달하도록 도와주는 게 맞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주어야 한다면 무엇을 사용하게 할지에 대한 내용 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가격이 어느 정도 하죠? 이게 물론 이제 시기에 따라서 조금 공짜가 되는 폰들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기기 값은 굉장히 비싸요. 왜 비싸죠? 복잡하고 좋은 기계라서요. 제가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저희 집에 이만한 남편 배낭이 거기 무슨 뭐 디지털 카메라, 그다음 PMP 동영상 플레이어 하는 거 뭐 별거 다 들어가지고 미디어 기기가 이만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렴한 스마트폰을 사도 이런 모든 기능이 하나로 싹 들어가 있어요. 너무너무 편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걸 받으면 무엇을 주로 사용할까요? 그냥 감각적으로 내가 꽂히는 거,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 사용에 대한 철학이나 지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관심사 위주로, 재미 위주로 갑니다. 무엇을 사용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생각해 볼 기회조차 없지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줄 때 얘다, 선물이다 그냥 주지 마시고 이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봤거든요. 첫 번째는 미디어 사용에 관해서 아이와 함께 연구하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사진을 찍고 음성을 가지고 파일을 만들고 자르고 붙이고 좋은 음악에 배경을 넣고 뭐 이런 것들을 같이요. 어떤 부모님들 그러실 거예요. 저 그런 거 못해요. 여러분 요즘에는 유튜브에 가면 좋은 강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이 힘드시면 아이에게 부탁하셔도 돼요. 아빠가 이런 기능이 필요한데 엄마가 이게 필요한데 네가 좀 알아서 가르쳐 줄래? 가르쳐 주는 거 귀찮으시면 네가 좀 만들어 줄래? 네가 이런 거 좀 도와줄래? 제가 만난 어떤 부모님 한 분은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어요. 아이가 어렸는데 이 친구가 아주 다양한 비행 문제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방화, 성 문제, 스마트폰 중독, 폭력 이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가정 환경도 이렇게 막 편하고 좋은 상황이 아니신데 아이까지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고 막 힘드셨어요. 그리고 아이와 뭐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던 중에 이제 이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생각해낸 방법은 신앙이었어요. 이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제 내가 이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가서 뭐 이제 이 어머님이 믿는 종교 안에서 아이를 좀 변화시켜 보고자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에게 교회 가자, 아이가 갈까요? 당연히 안 가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많이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주에 한 번씩 무슨 이렇게 찬양 집회 같은 게 있었대요. 그래서 저녁 때 이렇게 1시간씩 하는 집회인데 거기에 가서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좀 올려줘라. 그러면 엄마가 아르바이트비를 줄게. 엄마가 이게 너무 필요한데 네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가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가서 그거를 촬영하고 가지고 와서 편집하려면 여러 번 되짚어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각한 효과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방법은 다를 수 있겠으나 우리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활용해서 한 가지 능력을 가지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미디어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무조건 하지 마, 오래 하면 안 돼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사용하는 방법을 필요하면 교육 과정도 듣게 해주시고 아니면 함께 동영상도 찾아봐 주시고 물론 이제 듣는 거는 아이가 스스로 들어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긍정적인 활동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권해보고 싶은 활동은 검색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뭐 이제 가끔 사람들이 그러죠. 인터넷에는 얕은 지식밖에 없어. 인터넷에는 한계가 있어. 막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아니요. 인터넷에 논문도 있고요. 인터넷에 책 써머리해 놓은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물론 이제 책을 직접 읽는 것과 차이는 있겠지만 인터넷에도 질 좋은 정보와 다양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갈 가족 여행지를 검색한다든지 또는 내가 가고 싶은 진로 몇 가지 있는데 아직 결정 못했을 때는 나의 꿈 한 3가지 정도를 주고 그 3가지에 대해서 각각 탐색을 해보게 한다든지 주제를 선정해서 검색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검색 정말 많이 하거든요. 심심할 때. 그런데 주로 검색하는 단어는 움짤, 뭐 이렇게 움직이는 사진 같은 거요. 그리고 동영상, 재미있는 뭐 이렇게 이야기, 뭐 이런 거 많이 검색해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주제를 가지고 시간을 계획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검색한 내용들은 정리해보게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되면 그냥 스마트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꾸미고 활용하는 능력도 생기고 그다음에 정보를 탐색해서 정리하는 습관이나 능력이 향상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저는 독서치료사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검색하겠죠. 독서치료사 되려면 독서치료사 급여, 독서치료사 일자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이제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면 좋아요. 같이 오프라인 서점 같은 데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독서치료에 관한 책들을 살펴보세요. 그럼 독서치료로 유명한 사람도 보이고 책 제목도 보이고 또 어디 센터가 유명하다더라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어요. 이런 정보들을 메모하거나 또는 책을 사서 돌아와서 연관된 사람 이름과 센터 이름과 책 제목 같은 것들로 검색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독서치료로 검색할 때보다 훨씬 더 깊고 좋은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인터넷에 널린 수많은 자료들 중에서 좋은 정보를 추려내고 깊이 있는 나한테 정말 필요한 정보를 찾아갈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권해드리고 싶은 활동은 앱 시장을 연구해 보게 하는 것이에요. 약간 낯설으시죠? 저희도 이런 것에 별로 관심 가져본 적이 없는데요. 이제 아이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운받는 앱이 어떤 건지 좀 알아봐줘. 영어 공부할 때 좋은 앱, 엄마 요즘에 뭐 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앱 좀 알아봐줘.
뭐 이런 거.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팔린 앱은 뭘까 알아봐줘. 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제 다운로드 수 같은 것들이 나오고 정기적으로 뉴스나 이런 것들도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그냥 단순히 스마트폰 누가 만들어준 앱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왜 이 앱은 사람들이 많이 쓰고 왜 저 앱은 많이 다운을 안 받고 악평투성이인지 이런 것들을 아이 스스로 찾아보게 하고 엄마에게 설명해주게 하고 아 그런 거였구나. 엄마가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봤는데 네가 이런 걸 알아봐 주니까 엄마가 이제 나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격려를 계속 해주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면 아이 스스로 앱을 제작할 수 있는 어떤 교육과정 같은 것들을 듣게 할 수도 있고요. 아직 연령이 어려서 제작까지는 힘들다 그러면 아이디어는 충분히 내고 제작은 대행을 맡길 수도 있어요. 단순한 앱 같은 것들은 뭐 이제 좀 다르겠지만 인터넷에 보면 한 20만 원부터 앱 제작해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돈을 정말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내가 하고 싶고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현실화시켜보고 구체화시켜보는 경험이 생기면 아이는 성장하고 꿈이 생길 수 있어요. 알파고를 만든 과학자 하사비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사비스가 이제 물론 머리가 워낙 좋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어렸을 때 탔던 체스 상금을 가지고 이렇게 그 당시로는 이제 흔치 않았던 컴퓨터를 사가지고 와요. 그리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거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분해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때 초기에 나왔던 워드 프로세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를 가지고 막 분석을 하면서 다시 조립을 해보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컴퓨터를 만들고 이제 나와서 뭐 딥마인드라는 회사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재로 만들어내는 데는 부모가 어떤 것을 자극하고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지 말게 할까, 뭘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까가 아니라 무엇을 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성장할 수 있을까. 이 과정에서 그래 알아서 잘해봐 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방향을 찾아주시면 정말 4차 혁명이 원하는 미래 인재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활용법들을 이 밖에도 부모님들이 생각해 보시면 아마 저희가 연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이 갈 수 있도록 한 번쯤 고민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